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란 폭동 종결, 살육국 범인은 베네수엘라 유전,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상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의 이제 달러 대 위안의 싸움,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 US 달러 베이스 이제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점점 더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액을 늘리는 거죠. 자, 이 중국이 US 달러로 채권을 발행한다. 중국 정부가 이제 보증을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이제 국가 차원입니다. 신용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발행하는 이제 US 달러 디노미네이트 된 채권 이것은 이자율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것으로 이제 시장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같은 이자율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신용도가 높다. 이때 시장에서 중국이 발행하는 US 달러 채권을 살 가능성이 높죠. 자, 이 양은 아직까지는 미국 전체 발행량 이것에 이제 비교할 수는 없죠. 작습니다만 점점 더 이제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중에 있는 달러 이것을 중국이 빨아가겠다 이런 야심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건 미국에게는 대단히 이제 불쾌한 겁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US 달러 베이스 채권을 이렇게 중국도 발행했습니다만 한국이나 일본도 다 합니다. 이제 달러를 빌려오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이 이 액수 이것이 좀 이제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이제 미국 채권 물론 이것은 이제 선진국이 하나인 겁니다만 US 달러 채권을 발행한다. 이건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 않는데 중국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만약에 US 달러가 중국으로 빨려간다. 달러 쇼티지 물론 이제 이것은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자, 이것은 미국의 이제 이 자금 조달 능력을 이렇게 억제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국을 괴롭힌다면 아직까지는 괴롭히는 정도는 아니고 신경을 자극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달러가 이제 중국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지금 이제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 중국 비관론자들 이렇게 이제 자회를 합니다. 야, 그것은 말이야 중국 내 수요가 줄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국 내 수요는 여전하고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러시아나 이란 이런 데서 이제 지금 유가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싸게 사오죠. 이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높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자재 조달 그리고 에너지 조달 비용이 중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과거 유럽이 이 특혜를 누렸습니다. 러시아 저가 에너지를 사왔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러시아와 이제 이란의 저가 에너지를 사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봅시다. 자, 중국이 저가 이제 러시아 에너지를 사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비싼 중동산 이제 석유를 사오죠. 자, 이런 상태로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오늘 이제 투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과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만드는 중에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연설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솔레이마니를 참수할 때 그때 미국 의회는 분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솔레이마니 참수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상의하고 두 사람만 상의하고 의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회 상원 하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격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기득권, 민주당 기득권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참수하는데 이 자신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타냐후랑 둘이서 이렇게 쏙닥쏙닥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 이것을 이제 제안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 상징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때가 이제 2020년 1월인가 2월인가 그런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때 사실상 이제 그해 12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 부정선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기로 공화당,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 10개월 전이죠. 이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 이제 전쟁 권한 제한,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권한을 이제 빼앗는 겁니다. 전쟁 권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언론에 보면은 전쟁을 개시하는 권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이제 한 적이 있는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오바마가 독단적으로 공격하고 바이든도 공격하고 이런 것은 늘 있었습니다만 이제 물밑에서 의회랑 이 상원 이거 완전 뭐 딥스테이트 조직이죠. 여기랑 대화를 나누었는데 솔리마니 참수 때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랑 짝짝꿍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 싹 빠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쏘은 거죠. 자,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격 이건 역시 이제 마두로 그 전에 이제 뭐 바다에서 뭐 하고 이런 것은 뭐 좀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 마두로를 체포해가는 거 이게 이제 통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독단이죠. 뭐 여기는 또 네타냐후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공화민주 상원 하원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 나온 겁니다. 이거는 어정쩡하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7대 53 뭐 이런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거 약간 비율을 조정한 거지 사실은 얘네들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야, 이 정도 비율로 하자 이렇게 이 폴리티컬한 앞틱스 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일단 통과되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자,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 왜 미국 상원 하원이 분노했는가? 이 이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린란드 문제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만 보니까 잘 모르시죠. 미국의 상원 하원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연설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특히 그린란드 문제죠. 뭐 캐나다한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캐나다 이야기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지 않는데 이 캐나다는 조금 이제 온갖 음모론에 휩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비밀국가죠, 비밀국가. 그래서 이 캐나다의 진짜 주주는 뭐 이제 뭐 로스차일드다 이런 뭐 농담까지 있습니다. 영국 황실이 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귀족 집단이죠. 이들이 이미 중요한 재산은 캐나다에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영국은 지금 뭐 2023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깡통 처리하고 이렇게 옮길 준비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영국의 엘리트 집단은 캐나다, 호주로 이렇게 대피할 그런 계획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런데 영국 황실, 그 친척들이 다 덴마크 황실 다 그렇습니다. 유럽의 주요 황실들 다 뭐 합스부르크니 뭐 부르봉이니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얘네들 다 옮기는 곳이 바로 이제 캐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캐나다를 침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요즘은 조용합니다만 뭐 그린란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린란드를 침공하게 된다. 이것은 뭐 나토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 다음에 군에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명령을 받아서 뭐 이 그린란드로 가고 못하겠죠. 그리고 아예 여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이 법안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뭐 이 조시 할리 의원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제안하는 거 여기에 찬성하겠다 했는데 조금 이제 주춤한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젊은 의원인데 겁나겠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솔레마니 참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기로 뭐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조나나 이렇게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 조지아주도 그렇습니다. 이 네바다도 그랬죠, 당시에. 여기서 끌어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이미 합의를 본 거죠.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네수엘라 공격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민주당은 이런 식의 자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뭐 대통령 주무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독립국가고 여전히 그 체제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인 위협이죠. 자, 그런데 이번 이 베네수엘라 공격 이것이 남미 중남미에 안겨준 것은 엄청납니다. 지난한 거의 100년입니다. 미국이 뭐 과거에는 뭐 폭격기가 없었죠. 그리고 이 파나마나 그라나다는 폭격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뭐 쑥 들어가서 상륙하고 끝이죠. 중남미 남미를 미국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공군 폭격을 한 바로 유일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중남미 남미 언론 한 뒤져보십시오. 왜 반미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가? 지금 그들은 격분해 있습니다. 왜?
중남미, 남미,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그런데 앞마당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폭격. 그리고 폭격이 중남미, 남미에 각인하는 것은 자, 지도자 참수, 정부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라티노 히스패닉도 이제 볼볼 끓는 거죠. 여기에 뭐 최근에 이제 아이스 사태도 있습니다만 공화당이 어느 정도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이런 판단을 할까? 저는 베네수엘라 공격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tek스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오리노코 벨트 여기 이제 엄청난 매장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캐나다 이제 오일샌드 그냥 뭐 가서 이렇게 펍니다. 펴면 이제 흙 모래 안에 이렇게 오일이 섞여 있죠. 이것을 또 이제 걸러냅니다. 이 오리노코는 그것보다 이제 더 이렇게 점도가 높습니다. 막 끈적끈적하게 뭐 진흙 덩어리죠. 이걸 매장량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석유 이제 흙에서 석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80불, 90불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죠. 생산 원가. 자, 이 베네수엘라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를 절실히 요구했습니다. 뭐 해상 유전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경제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파고 있지만 이쪽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진짜 이제 많은 곳이 있는 거 여기 이제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목을 메고 마두로 그저 뭐 들어오시면은 뭐든지 다 해드리겠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 차비스타 정권을 이제 뭐 양보해라는 거죠. 그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거대한 국민적인 이제 이렇게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 사단에 이르렀는데 중국도 이렇게 투자 안 합니다. 러시아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오리노코 벨트에 거쳐야 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에너지, 또 달로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CEO가. 엑슨모빌이 거기 인베스터블 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은 맞다. 지금 쉐브론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쉐브론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투자 가능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석유를 캐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마두로 정권은 쉐브론에게 제발 이 오리노코 벨트 개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해상 유전은 지금 막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만들어 달라. 뭐 미국은 쉘가스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쉐브론도 이제 주저한 겁니다. 이 경제성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쐐기를 박았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CEO 회의적인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패트릭 푸안네 이건 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왜 거기를 폭격을 했는가? 이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어떤 이제 참모진들이 있다. 이 석유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이디어가 없이 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지역에 이제 이 베네수엘라 올리가크들 석유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은 다 가져가도 베네수엘라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투자를 해주면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대신에 올리가크들은 정권을 탈취하는 겁니다. 나라를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3천만의 뭐 이제 그 중에 한 2,500만에 2,500만의 인디오를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진짜 부는 여기에서 나오죠.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자, 여러분들 뭐 진짜 부자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노예를. 자,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 자, 지금 노예 노동력 700만을 받아서 불리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빌 게이츠, 카겔, 몬산토. 세상은 뭐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원천으로 여전히 서구 선진국은 중남미, 아프리카를 보고 있죠. 뭐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중국과 아시아도 예전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처음에 이제 이 개방할 때 이 홍콩을 통해서 자본이 들어가죠. 그리고 공장을 짓고 그 배후에 이 광동성, 뭐 심천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옷 만들고 90년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지오다노, 에스프리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홍콩은 엄청난 부를 눌렸습니다. 자, 뭐 리엠펑 종합상사죠. 이들이 자 거기서 이제 중국인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뿌려대서 이제 섬유 산업을 장악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 인디오 노예를 장악한다. 이것이 지금 이제 마이애미 있는 올리가크들의 꿈이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값을 낮추겠다. 기름값을 낮추면 분명히 미국의 이제 산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오일 메이저에 또 이제 이게 반하는 겁니다.
이 유가를 낮추면은 산업을 부활할 수 있다. 제조업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은 이미 유가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보다 훨씬 싸게 들어오는 거죠. 미국이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제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정밀화. 그런데 그런 투자는 하지 않고 뭐 위에서 무슨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빨아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는 큰 어떤 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이미 충분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가가 올라오려는 압력 이것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란은 시중 가격 대비 이제 싼 가격에 이렇게 중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8달러 정도 싼데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란이 이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진 데는 이 중국에 싸게 기름을 팔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올려야 되겠죠. 중국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체제가 위험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중국과 이란이 조만간에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내려온 거 이것은 뭐 좀 있으면 끝나지 않을까 좀 이제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베센트 역시 이 베네수엘라 지금 뭐 오리노코 벨트 이거 뭐 투자 가치가 없다. 이제 뭐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경제성이 없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베네수엘라를 때렸는가?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과가 정권 그대로 있습니다. 마두로만 잡았습니다. 쇼만 한 거죠. 자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부딪혔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지금 델시 정권 어떤 입장일까요? 무조건 누군가 투자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매달리고 중국에 매달리고 러시아에 매달리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델시 자 비록 미국이 델시의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이제 그런데도 미국에 투자를 요청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제가 뭐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하겠다고 하지만은 좀 이제 꺼림칙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중국은 이미 주요한 것을 투자했지만은 이제 진짜 베네수엘라가 원하는 것 대규모의 이제 이 석유를 채굴 할 수 있는 거 이런 데는 이제 좀 망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델시가 처음으로 이제 외국의 어떤 뭐 파트너와 만났는데 중국 대사입니다. 자 지금 뭐 트럼프가 야 너 없애버려 뭐 그리고 너 내 거야 내가 통제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두로는 잡아갔는데 마두로는 뭐 트럼프가 뭐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랑 상관없다.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입니다. 뭐 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두로는 이제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그대로 있고 시민들은 시위를 하고 있지만 마두로 뭐 풀어달라 이건데 이것은 국가적인 자존심 그리고 이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두로는 그냥 뭐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겠죠. 뭐 콩밥도 미국 콩밥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지금 러시아 국영회사는 지금까지 립 서비스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러시아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 200불 투자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오리노코 석유벨트죠. 뭐 가보니까 이게 투자할 뭐 가치가 없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질 끌고 그러다가 이제 마두로 체포되고 뭐 이제 베네수엘라가 뭐 좀 시끌시끌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좀 와가지고 좀 투자할게 뭐 기술 협력하고 이러고 나온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파트는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뭐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전략적인 파트너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결국 이 중국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제 유가가 한 100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채산 이익이 좀 나오는 거죠. 뭐 85에서 95 이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큰 이제 전략적인 결정이죠. 결국 이 중국이 지금 이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 거 그리고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게 되는가?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베네수엘라 국가는 그대로 있고 베네수엘라 정권은 그대로 있고 이 중국이 막 미국이 두들기니까 이제 뭐 그냥 우리가 할까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 바깥에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게 뭐 있을까요? 어선 매척 깨지고 미국은 한국 돈으로 한 3조 원 이상 썼습니다. 군사작전 하는데. 그리고 마두로 끌고 가서 마두로는 이제 뭐 미국에서 알아서 요리해서 뭐 처리할 겁니다. 뭐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작전의 결론입니다. 허무하죠. 자, 허무하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워싱턴 DC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실패한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상군을 보내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워싱턴 DC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 전쟁 권한 제안 법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상군은 절대로 베네수엘라에 보낼 수 없다. 이것이 법안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워싱턴 DC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군권이죠. 여기에 손발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지상군을 베네수엘라에 보낼 수 없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린란드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군 보낼 수 없어. 공격하지 마라 이 뜻이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도 특히 하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돼도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만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은 대통령 권한보다 어떤 면에서는 오해의 권한이 큽니다. 오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왜? 미국은 대통령에게 온갖 이제 좀 구린 작업들을 맡깁니다. 이 구린 작업을 토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오해가 이렇게 이제 맞받아칠 때는 대통령이 좀 이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냉정한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작전은 실패했다. 뭐 이렇게 결론 내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여기서도 이제 쿠데타 음모가 있었죠. 그러나 부르키나파소의 국민들이 이제 이브라임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곳곳에서 이 주권을 이제 지키려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들이 또 이제 막 음모를 꾸미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보셨죠? 스타링크 덕택에 많은 이제 이 세포 조직, 모사드 세포 이들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한 만여 개의 이 스타링크 단말기가 이제 이란에 몰래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작전 미리 대비했겠죠. 자, 이제 안 갑니다. 여기를 급습했는데 이란에 이제 특공대죠. 이래서 체포하고 뭐 총격도 있었다는데 뭐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 뭐 다 체포되는 장면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치니까 앞으로 나오니까 앞에서 이제 다 체포되고 이것을 이란 주민이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룻밤 만에 그냥 뭐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한 이틀 한 12시간 혹자는 이제 24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일단 이러한 폭동은 끝났습니다. 주요 세포 조직, 지부를 이제 일망타진하면 그냥 뭐 조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테헤란 시가지 모습입니다. 자, 끝하죠.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영상들 계속 오고 있는데 자, 어제는 뭐 거의 시위가 없었습니다. 친정부 시위하고 뭐 추모식 이런 것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뭐 조용합니다. 말끔히 이제 시위는 정리됐습니다. 이게 이란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시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한국이나 세계 언론은 호들갑을 떨죠. 자, 그리고 며칠 방치한 거 물론 여기 이제 희생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큰 시위가 일어나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쭉 나오게 하는 거죠. 나오게 한 다음에 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잡고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시위를 이제 완전히 진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전 세계 시오니스트들은 자, 이란에서 계속 대규모 시위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이런 시위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영상을 올리지만 이것은 이제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 영상 가져와서 계속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이제 뭐 시위는 말끔히 정리되고 이란 폭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 며칠 내버려둔 게 이게 시위 진압 작전의 주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부 요원들 다 색출해서 한 방에 쓸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뭐 지금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이란 영상인데 추모식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군경 한 100여 명의 뭐 군인 경찰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뭐 참수되었죠. 자, 이들을 추모하고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확한 비율은 모릅니다만.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뭐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뭐 고의로 이제 군인 경찰이 뭐 시위대를 뭐 쏘았다. 뭐 3,000명이다. 12,000명이다. 뭐 이런 소리 뭐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라죠. 12,000명 사망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조작해서 자, 이렇게 이제 바리 와이스를 통해서 이제 CBS에 제공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퍼뜨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저께입니다. 테헤란에서 100만 명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늘 있던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베네수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마두로가 뭐 2만 4천 명을 학살했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2017년, 2019년 극렬한 이제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린베로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로스 과린베로스. 이들은 사제총으로 무장하고 뭐 사람들을 해치고 다녔습니다. 이때 이제 시위가 격렬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미국이 자금을 지원했죠. 이란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또 미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늘 해왔기 때문에 뭐 새롭지 않습니다. 이상하지도 않고. 자, 그리고 CBS 뉴스. 오늘은 또 황당한 거짓 뉴스가 올랐습니다. 노르웨이 소재 인권단체라고 합니다. 행거. 여기서 이란 정권이 시위를 하면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 26세 이란 남성. 이 사람을 목을 매달 것이다. 뭐 그런데 이 사람 뭐 에르판 숄탄이라고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도움을 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파악되었는데 이 사람이 군인을 해쳤다. 그리고 뭐 이제 처형이 예정돼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만 나와 있죠. 이란은 좀 이제 교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형을 할 때는 이 내용, 범죄 내용 이런 것을 다 공개하죠. 내일 당장 목을 매단다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CBS도 지금 거짓 뉴스죠. 일단 이 에르판 슐탄이 이런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기사를 믿는다면 본인 지능을 의심해요. 2014년 우크라이나 이제 마이단 폭동 시 저격범은 네오나치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뭐 프루브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란에서 이제 모사드 세포들이 군경은 물론 시민들을 해치고 이란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뭐 언론은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물론 진압 시 이제 사망자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 2대1 정도, 2명은 테러리스트에 희생되고 1명은 군경에 의해서 이제 사살되고 뭐 범인일 수 있습니다. 정밀한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폭도들의 살인 현장이 잘 녹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장면은 제가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조만간 진실이 이 소상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2019년 베네수엘라 폭동 당시 카르텔이 시위대를 위장하고 이제 시위대를 막 쏩니다. 뒤에서 쏘고 앞에서 쏘고. 그리고 이제 마두로에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극렬하게 시위를 하니까 이제 군경도 이렇게 쏘게 되겠죠. 2017년 뭐 한 30몇 명, 2019년 2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만 4천 명으로 둔갑해서 동네 방네 지금 뭐 떠들고 다니는 거죠. UN, ICC 이들은 아직도 명단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마화 작업. 지금 뭐 이란도 뭐 하메네이가 뭐 12,000명을 죽였다 뭐 이렇게 떠들 겁니다. 뭐 한동안 시끄럽겠죠. 뭐 한국 언론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작 이 10여만의 지금 현재 이제 이 어떤 차비스타 이들을 고문 도륙한 세력은 스페니시 귀족들입니다. 물론 뭐 한 수십 년에 걸친 겁니다만 50년 전 델시 로드리게스 부친이 CIA 지원을 받는 비밀 경찰에 의해서 고문 이제 살해됩니다. 뭐 스레브레니차, 코소보, 아사드 화학무기 아유 막 식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이 왜 잘 속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 편 관련된 거면 무조건 으쌰으쌰. 그러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은 에고 하면서 이제 그냥 뭐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한국에 해코지 한 거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이란인들이나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해서 의해서 해코지 당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날뛰고 야단입니까? 참 희한한 나라죠. 희한한 나라입니다. 자, 이거 뭐 지금 뭐 얘네들 사제총도 아닙니다. 진짜 총입니다. 이거로 쏘고 있는 거 이거 다 나죠. 그리고 이 영상 모스크에 불 지르고 어떤 미친 이란인이 모스크에 불을 지르겠습니까? 한두 곳도 아니고 수십 곳을. 자, 그리고 이제 귀중한 문화유산들, 코란 이런 거 불지르는 이란인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외부에서 왔거나 이란 내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물론 이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MEK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 뭐 발루치스탄 이쪽도 있고요. 이들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 당연하죠. 이건 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스라엘 언론에 이야기하고 이번 작전 우리가 있다. 이스라엘 관리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언론이 다 이렇게 보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 외국의 액터들. 자, 그리고 이제 모사드도 있다. 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떠들고 있죠. Foreign actor. 자, 이제 이 저항군들을 무장시키고 실탄을 공급하고 무기도 주고 firearm, 무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고 뭐 이게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리진 퍼스널, 이들을 이제 해치고 있다. 군인, 경찰, 이들을 목을 자르고 목에 뭐 칼로 굽고 총을 쏘고. 자, 이 뭐 이스라엘이 스스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 세력이 이란 시위대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산이 이제 이란 내에서 오퍼레이팅 하고 있다. 다 나오죠. 자, 그리고 모사드. 자,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싸우러 우리가 뒤에 있다. 우리 함께 하고 있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 자, 이란 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자, 여기 이제 모사드 요원들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모사드 세포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이란인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자,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탐지하고 그 다음에 딱 일망타진한 거죠. 자, 그리고 하레스가 이 레자 팔레비를 이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띄우고 하는가?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란 국민들 그리고 이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친서구적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란에 대한 정책, 이것이 정말로 미국은 잘못되었죠. 이란은 언제든지 이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학무기를 이제 사담 후세인이 주고 화학전을 하고 이란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때 핵 협의했을 때 자, 이란은 미국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뭐 그냥 막아버렸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만약에 이란이 약화가 되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짜 꿈이 있습니다. 큰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죠. 큰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이란 먹는 거 아닙니다. 이란 먹을 수 없죠. 자,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바그다드 이쪽을 먹는 겁니다. 거대한 유전지대. 이것이 이스라엘의 꿈이죠. 그레이트 이스라엘.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우디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또 누가 필요합니까? 이란은 사우디의 적이죠. 뒤에서 이제 견제해줘 이런 게 필요하죠. 레자 팔레비가 뭐 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만 이란의 이제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중동전의 악몽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순니 아랍에게. 순니 아랍은 바로 이란, 배후의 이란이 미국이 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뭐, 자, F-14는 그 이후에 왔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운신의 폭이 좁은 거죠. 뭐 이런 구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 이란을 때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함선들이 있지만은 뭐 프리키람 수준입니다. 항모 전단 이런 게 필요하죠. 뭐 잠수함도 와야 되고 지금 뭐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와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폴리티커지 미국 잡지죠. 여기에 올랐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을 경우 이스라엘 보호는 고사하고 미군 기지도 위협하다는 겁니다. 자, 이 한국에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가져왔었죠. 그거 다시 지금 한국으로 이미 복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뻥 뚫린 상태입니다. 이 대공 미사일 만드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산량이 제한적이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대공 미사일을 소진해서 사실상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트럼프가 뭐 붐붐붐 하면서 이제 뭐 B2 스텔스 폭격기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단 중단시킨 겁니다.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 준비를 해야죠. 만약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미국에 있는 거 다 갖다 두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뭐 몇 개월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이란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공격, 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는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 이란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이제 무언가 뭐 하지 않을까 지금 뭐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이제 투표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트럼프는 좀 이제 뭐 여기 글렌디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 이 확전 통제, 전쟁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컨테인하는 그런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 러시아가 가입할 수도 있고 여기 뭐 파키스탄이니 주요 이제 당사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유전지대 뭐 이런 데도 또 불똥이 튈 수 있죠. 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기지 못하게 된다. 그때 미국 패권은 추락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해져야 되죠. 자, 지금 미국은 이란과 싸우고 베네수엘라 싸우고 이런 데 이제 돈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해야 되는 것은 군함을 짓고 내실을 다지는 거죠. 지금 상태로 누구랑 어떻게 큰 전쟁을 합니까? 지상군도 없는데. 지금 뭐 이 상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착잡합니다. 만약에 통과되면은 트럼프의 어느 정도의 레임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 선거도 그렇고 아이스 문제도 그렇고 참 뭐 골치 아픕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